안녕하세요. 김린입니다. 저는 2017년부터 동양미래대학교 시각디자인과에서 타이포그래피, 편집디자인, 출판디자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 외부 사업비를 수주하여 지역사회와 학생들에게 보탬이 되는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그중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재원으로 운영되는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0년부터는 동양미래 미디어 센터장직을 겸직하여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5년여간의 동양미래대학교에서의 제 교육 경험과 3년간의 미디어 센터 사업 경험이 만나고 교차하면서 저 스스로 의문을 품고 돌파해 나가고자 했던 고민의 과정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위에 보시는 제목은 제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의 제목입니다. 긱 이코노미 시대의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시각 디자인 백워드 교육 방법론 연구인데요. 학습자들이 교육 과정에서 학습하는 내용이 졸업 후에 사회와 산업 안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내용과 괴리되지 않도록 산업 현장의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역량을 교육 과정에 거꾸로 배치해보자는 취지의 연구입니다. 현재는 긱 이코노미 관련하여서 선행 연구와 또 1차 자료 분석을 완료하였고요. 이를 토대로 몇 가지 가설을 세운 것들이 있습니다. 논문으로 발표하기까지는 앞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검증한 백워드 교육 방법론을 도출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선행 연구와 1차 자료 분석을 통해서 제가 세운 가설을 여러분께 공유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많은 댓글과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제 마음에 몇 가지 의문들이 이와 같은 연구로 저를 이끌었는데요. 그 내용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5년 반이 된 의문입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진행하면서 1대1 면담을 할 때 학생들에게 우리 대학 시각디자인과 지원 동기가 무엇인지부터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이 가까워서 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동양미래대학교 시각디자인과는 2년제 전문 학사 과정이고 입학은 실기시험 없이 학생부를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수도권의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거나 일반 고등학교에서 중위권 학생들 가운데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고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했지만 미술 실기를 준비하지는 않은 학생들이 집이 가깝고 또 성적이 맞으면 지원해서 서울, 구로구로, 인서울 하고자 하는 흐름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대학이 어떤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컬리지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학습자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할 최적의 학습 경험은 어떤 것일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전통 시각 디자인 업역 외연의 인접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최근의 현상은 아니고 5, 6년 전에 학생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게임 그래픽, 애니메이션, 영상 등에 대한 관심으로 시각디자인과에 진학했다고 하는 학생들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은 그 분야를 지원하는 수업이 거의 없고 편집 디자인, 브랜딩, 광고, UX, UI로 크게 나뉘어져서 공부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최근 2, 3년을 지나면서는 이 인접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진로 선택 희망의 비율이 점점 뚜렷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모티콘, 굿즈, 문구, 캐릭터 같은 분야도 거들면서 오히려 전통 시각 디자인 업역보다 더 확실한 선호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5, 6년 전에는 저의 추측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의 경험의 폭이 자신들의 시각문화 체험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매체가 아직은 익숙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이와 같은 경향이 개인화, 맞춤화된 시각 경험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핀터레스트와 같이 알고리즘 기반의 시각 인풋이 개인이 선호하는 취향을 강화하고 그 생태계를 벗어나서 다른 것을 보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대학이 제공하는 학습을 통한 시각 노출과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시각 경험의 양적인 차이가 아무리 수업 시간에 전통 시각 디자인 어벽을 중심으로 한 시각 재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도 희석이 되지 않을 만큼 학습자의 일상을 압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이 제공하는 전통 시각 디자인 중심의 교육 과정이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 분야와의 괴리감을 해소하고 또 화해하게 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이것이 저의 두 번째 의문입니다. 세 번째 의문은 누적 졸업생들로부터 졸업 후 진로 트래킹을 해보는 과정에서 든 의문인데요. 졸업 후 5년 이내에 비전공 분야로, 그러니까 시각 디자인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로 이탈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공을 살리는 질 높은 취업이 유지되면 좋겠지만 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게 근본적으로 어렵다면 차라리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씬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한 씬은 어디일까라는 의문입니다. 이와 같은 의문에서 시작된 연구에 가설을 세울 수 있는 단서를 저는 미디어 센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동양미래 미디어 센터는 수도권 서남부,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클러스터의 미디어 특화형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메이커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는 사업인데요. 메이커라는 개념이 실리콘밸리의 기업가 정신의 태동에 이르게 한 무엇이든 사업화 아이템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빠른 프로토타입으로 시제품을 만들어보고 이것에 대한 시장성을 테스트해서 피드백하고 또다시 새로운 시제품을 만들어보는 이런 루프를 통해 혁신적인 창업에 이르게 한다라는 취지가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입니다. 즉 일반인들이 누구나 쉽게 이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오프라인 공간에 접근하고 언제든지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는 메이킹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죠. 궁극에는 이곳을 거쳐간 메이커들이 창업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가 처음 센터 당직을 제안받았을 때 우리 대학의 메이커 스페이스는 4개의 영상 촬영 스튜디오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동양미래 미디어 센터 웹사이트를 보여드릴게요. HD 스튜디오부터 강의 스튜디오, 또 라이브 스튜디오 총 4개 실로 구성되어 있는 영상 촬영과 편집이 가능한 그런 미디어 스튜디오입니다. 사진으로 보셔서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장소도 미디어 센터의 HD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영상 촬영 및 편집이 가능한 스튜디오를 구축하는데 이것이 메이커 문화 확산과 창업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저는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메이커 스페이스는 3D 프린터를 요체로 하고 그 밖에 플로터나 크래프트 공예 기반의 장비들을 갖추고 있어서 하드웨어적으로 시제품이 산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미디어를 특화한 메이커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창업과의 연계에 새로운 관점이 필요했던 것이죠. 영상을 만드는데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그게 사업화 단계로 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제가 접하게 된 것이 긱 이코노미 시장 개념이었습니다. 긱 이코노미에 대한 선행 연구 소개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하도록 하겠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개념을 통해 저는 동양미래 미디어 센터가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기반 긱워커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게 됩니다. 선행 연구 분석입니다. 긱 이코노미에 대한 학술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구글 스칼라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구글 학술 검색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긱 이코노미 관련 연구는 대부분 사회과학 분야의 노동자 법적 보호 방안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사회에 급부상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 우버, 배달 노동자들의 비정규 임시직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연구가 아주 활발합니다.
디자인 관련 연구는 디자인 재능 마켓 플랫폼별 비교 연구가 있고요. 미디어 플랫폼 기반 긱 이코노미 산업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꾸준히 선행 연구를 추적한 결과 올해 6월에 반가운 연구가 처음으로 하나 나왔는데요. 이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으로 출판된 유튜브 지식 콘텐츠 이용 동기가 재능 마켓의 온라인 강의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긱 이코노미와 관련된 부분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긱 이코노미 용어와 관련된 부분만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긱 워커인 프리랜서들의 증가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먼저 긱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920년 미국의 재즈 공연장 주변에서 연주자를 섭외해 짧은 시간 공연을 했는데 이를 긱이라고 칭했다. 라는 게 이제 용어의 기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현대사회에서는 각종 인터넷 플랫폼이나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상황의 필요에 따라 단기 프로젝트나 일거리에 고용되어 돈을 버는 활동을 지칭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을 우리가 긱 이코노미에서 이야기할 때는 네, 이 인터넷 기반, 디지털 기반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 단행본에서 제가 주목한 부분은 긱 이코노미 현상이 한국적 맥락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상을 정리한 다음의 도표입니다. 정민재 작가는 취업과 창업의 여집합의 영역으로 긱 이코노미를 규정하고 이 갭을 채우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긱 워커 유형을 제시합니다. 몇 가지 내용을 인용하면 전문가형 긱 워커는 자신의 취미 또는 재능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직업을 수행하는 엔잡러가 된다. 그림 그리는 펀드 매니저, 랩하는 작가가 되어 수익원을 다각화한다. 플랫폼 노동자와 달리 프리랜서 긱 워커는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고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전문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여기서 전문화란 변호사, 회계사와 같이 어려운 공부를 통한 자격증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그동안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일 또는 자기 자신만이 독특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 독특한 일 역시 전문적인 긱의 범주에 속한다. 세포 플랫폼은 기존 긱 이코노미 플랫폼에서의 뛰어난 역량을 바탕으로 퍼스널 브랜딩에 성공한 긱 워커를 말한다. 이들은 더 이상 플랫폼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어낸다. 자신만의 틈새 시장을 찾아낸 긱 워커는 고객과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반으로 가벼운 기업가가 된다. 네, 이 가벼운 기업가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취업과 창업의 이분법을 깬 그런 사고라고 할 수 있겠어요. 취업으로부터 퇴사를 해야 창업을 할 수 있다라는 기존의 이분법적 공식이 깨지고 취업과 창업을 스펙트럼으로 연결하는 긱 이코노미 현상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의 다각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이 다양한 플랫폼에 자신을 브랜딩하고 시각화하는 일들은 시각 디자이너에게 너무나 친숙한 도구죠. 시각 디자이너가 긱 이코노미 시장에 진입하는 장벽이 다른 전공자들보다 훨씬 낮고 또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15년간 우리가 풍성하게 목도해온 엑스트라 스몰 스튜디오의 생존 공식과도 많이 겹쳐집니다. 이러한 엔잡의 시대에 취업과 창업 사이에 있는 글로벌 긱 이코노미 시장의 규모는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긱 이코노미가 창출해내는 부가가치가 2025년까지 전 세계 GDP의 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현 시대의 학생들이 평생 가지게 될 직업의 개수는 29개에서 40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중 창업이나 창업 과정에 참여하는 경험은 5회를 넘고요. 이것이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아니 현재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에 응답하고자 세 가지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는 소멸되지 않는 교육 구독권을 제공하자. 집에서 가까운 대학에 오는 학습자들에게 클래스 101이나 콜로소에서의 학습 경험과 대학에서의 학습 경험에 어떤 차이가 있고 대학이 줄 수 있는 메리트는 무엇일까요? 대학은 그 자리에 있는 오프라인 공간입니다. 온라인 학습 플랫폼의 교육 구독권은 만료일이 있거나 수강 기간은 무제한이더라도 추가로 제공되는 1:1 코칭권은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대학은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를 언제나 지키면서 졸업 후에도 언제나 재교육의 필요를 느낄 때면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 소멸되지 않는 교육 구독권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취업과 창업 사이 긱 이코노미 시대에 필요한 도구들이라면 분명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제가 작년과 올해 미디어 센터에서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들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제작법, PDF 전자책 만들고 수익화해서 디지털 플랫폼에 등록하기, 이모티콘 제작 후 카카오톡 이모티콘 심사 통과하여 등록하기, 스마트 스토어, 유튜브 쇼츠, 라이브 커머스로 제품과 자신의 브랜드 홍보하기와 같이 콘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실제 창업과 수익화 모델로 이어질 수 있는 강좌들입니다. 수강생들의 참여가 매우 활발하며 설광 요구가 많아서 같은 강좌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설 단계이기 때문에 비교과 과정으로 실험을 해보고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해 백워드 교육 방법론을 도출하게 된다면 시각 디자인 교육 과정 안과 밖에서 실천 가능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는 전통 시각 디자인 어벽을 넘어 우리 학생들에게 유리한 씬으로 가자. 유리한 씬은 어디일까요? 핫한 곳, 시장성이 좋은 곳이 아니라 나다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화, 맞춤화가 시대 정신인 시대 흐름에 따라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의 양상도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분야가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보입니다. 그것이 수익성이 떨어지고 안정적인 전통 시각 디자인 어벽이 아니기 때문에 진로를 우회시키고 제한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오히려 취업의 질을 떨어뜨려 비전공 분야로 이탈을 가져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고유성을 발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솔직한 저의 심정은 2년 동안 가장 강조해서 가르치고 싶은 것이 이 자기 이해입니다. 나를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앞서서 N잡의 시대, 프리미엄 긱 워커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는지 잘 생각해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단순 부업 또는 투잡과 긱 워킹의 차이는 바로 좋아하는 일을 또 잘 할 수 있는 일로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 재테크하는 것은 부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각화된 수익 모델로 긱 이코노미 시장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고 키워간다는 것은 정말 좋아하는 일, 나다운 일이 아니고서는 지속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기업가 임팩트 스퀘어 도현명 대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은 두말할 필요 없이 당신을 닮고 또 당신만의 것이다. 그 사업은 이 세상의 어떤 사업과도 다르다. 사업을 한다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진정한 자신이 되는 길이다. 네, 이와 같은 자기 이해를 돕는 데에는 교수와 학생 간의 인간적인 소통, 암묵적인 지식, 또 선후배 간의 오프라인 교류를 통한 구전적 지식 전수가 필수적입니다. 다른 교육 플랫폼이 대체할 수 없는 대학의 공동체적 기능이죠. 긱 이코노미 시대, 스크린의 시대가 될수록 교수, 학생 간의 긴밀한 관계와 소통이 더욱 소중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9만 원짜리 PDF 전자책을 통해서 저자와 1:1 코칭권을 구입하고 왕초보를 가르치는 초보의 필살 비법을 전수받는 것을 전문가가 쓴 전방위적인 단행본보다 선호하는 시대입니다.
더 개인화된 관계 속에서 학습자의 고유성을 발견하고 진로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대체 불가능한 대학 교육의 역할 아닐까요? 세 번째 가설입니다. 시각 디자인을 타이탄의 도구 삼아 긱 이코노미 시대의 두각을 나타내자. 쿠팡 파트너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재능 마켓 숨고, 셀프 브랜딩 플랫폼 유튜브, 전자책 플랫폼 크몽, 푸드프, 클래스 101 같은 온라인 강의 플랫폼, 텀블벅과 와디즈 같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제품 론칭,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들 아닌가요? 이미 시각 디자이너들이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특히 엑스트라 스몰 스튜디오라면 이 중에 두세 개는 다 하고 있겠죠. 저는 미디어 센터 센터장으로서 타 분야 분들에게 센터의 비전과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좋아 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 선 경험한 실천 방법론들이 이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데 굉장한 메리트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전통 시각 디자인 업역에서 타이탄이 되는 경쟁에 승률을 높이기 어렵다면 이러한 새로운 시장에 승부수를 두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승률을 높이는 건 학벌이나 디자인 실력이 아닌 개인의 고유성이거든요. 누구나 독특하면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검증된 시장성만 있다면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자본도 필요 없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에서 무자본 창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긱 이코노미 씬에서 자주 회자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소개를 끝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로 타이탄의 도구들입니다. 한 분야에서 1등이 되기 위해 99점, 100점을 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보다 70점짜리 도구를 3개 모으면 99점짜리 타이탄과 겨뤄 이길 수 있다는 게 골자입니다. 시각 디자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구를 선사해 줍니다. 영상 편집할 줄 아니까 유튜브에도 접근성이 좋죠. 썸네일 페이지도 브랜딩의 관점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제품 사진 촬영과 보정도 셀프로 가능하고요. 제품 상세 페이지, 배너 디자인도 남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긱 이코노미 시장에서는 하나하나가 다 타이탄의 도구가 됩니다. 시각 디자인을 도구 삼아 긱 이코노미 시장으로 뛰어드는 연습을 대학 때부터 조금씩 맛보기를 한다면 언젠가 자신만의 아이템으로 창업을 기획할 때 실용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남아있는 연구 계획을 말씀드리고 매짐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유튜브 플랫폼을 기반으로 세포 플랫폼까지 성장한 전문가형 기워커 4분을 섭외하고자 애를 써왔는데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4분 또는 4팀의 공통점은 시각 디자인 전공자라는 점입니다. 현재는 시각 디자인 업역을 넘어 긱 이코노미 시장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며 개인의 브랜드를 펼쳐나가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설정한 가설들 그리고 백워드 교육 방법론의 모델을 전통 시각 디자인 출신의 기워커 4분과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검증하고 실질적인 모델을 도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분들의 유튜브 페이지들을 소개할게요. 네, 먼저 이연 작가입니다. 네, 구독자 수가 제가 왜 섭외하기 어려운지 이해할 수 있는 구독자 수죠. 네, 드로우 앤드류입니다. 모빌스 그룹의 모티비, 오롤리데이의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4분을 섭외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연말이라서 바빠서 답장을 못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일정이 많아 수락을 못 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또는 전혀 연락이 닿지 않은 분도 계세요. 아직 희망을 잃지는 않고 있고요. 또 이번 이 발표를 계기로 알고리즘이 또 저를 이분들께 태워다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후속 연구 기대해 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이 무척 궁금합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인지 알고 싶으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처럼 이번 학술대회가 저에게는 그런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댓글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